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사람이 행복을 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 시간까지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와 내공호흡법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나라 속에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각각의 지역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즉 사람도 태어난 해, 달, 날의 간지에 의해서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갑자, 생이 이래서 이제 그냥 쓰는 겁니다. 을추, 병인, 월 태어났다면 태어나서의 봄, 태어나서의 봄은 어떻게 되겠어요? 봄은 갑이라고 하는 오행상 나무의 나이와 수라고 하는 물의 나라를 지내는 시기가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라라고 해서 그냥 통틀어서 나라라고 통칭하지만 그 나라 속에는 복잡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어떤 것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로 보면은 우리가 한 회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각 부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부에는 또 각 밑에 어떤 과가 있을 것이고 또 과의 밑에는 말하자면 개, 각 팀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그 하는 일들이나 또 수행하는 어떤 것들 다 달라지겠죠. 아니면 뭐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에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복잡단단한 음과 양의 역할에 의해서 정해진 이름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속에는 또 다른 음과 양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육식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우리가 이제 암수운세법 아니면 또 암수육자법이라는 말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참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제대로 알아듣기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명리학이나 이런 쪽에는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것은 제가 이제 내놓은 새로운 학설 아니에요? 학설, 새로운 학설. 말하자면 그 어떤 운세를 본다. 운세를 본다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이라고. 왜? 움직임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인다, 운행한다, 운동한다, 운자가 들어가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 뭐예요? 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기. 모든 것은 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암수의 기운으로 더 세분화시키면 오행의 기운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하나의 나라 속에는 얼마나 많은 때때의 나라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에 태어나서 봄에는 봄의 시간이 가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여름으로 가겠죠.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거는
오행상 목이죠, 목. 뭐, 이건 토죠. 여름에는 나무의 시기를 지나고 또 늦 여름에는, 즉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나이 되면 축토의 나이로 가는 거죠. 축토. 네. 축토의 계절로 가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목의 나라에서 토의 나라로 이사 오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때에 의해서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또 소멸돼 가고 또 새로 또 만들어져 생성돼 가고,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 자체가 뭐냐,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도를 찾아가는 길이죠. 뭐 도라고 해서 별것도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나를 모르고, 즉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인지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즉 도의 근본은 내가 존재하고 뭔가 온갖 세상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놈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도 너 존재하고 있는 너지만 너도 너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나나 상대나 나나 대상이나 모르고 빈 항아리 속에서 들락날락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도에 대한 얘기할 것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도를 행하고 도라는 그 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학식이 필요하냐, 뭐 배움이 교양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본분 자체가, 즉 바닥 자체가 빈 항아리에서 들락날락 거리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즉 우리가 봄이 되면은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름의 종류도 가지가지잖아요. 네? 어느 해는 여름에 그냥 아주 물난리가 나서 정신없는 해가 되는가 하면, 또 어느 해는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그 폭염만 내리쬐는 또 여름이 오는가 하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예측을 해요? 때때 뭐 일기예보에 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기예보조차도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속에 나라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음과 양의 이름으로, 오행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데, 때에 남자이지만 남자라면 숫스러운 짓을 해야 되는데, 때의 계절이 암놈의 계절이라면 남자이면서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만큼 계속 또 이어서 얼마만큼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뀌죠. 바뀌는 계절이 또 음양에 따라서 암놈의 계절에도 다시 순놈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더 암놈으로, 어린 암놈이나 또 나이 먹은 암놈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인생살이의 근본인 거죠. 남자만 그렇겠어요? 여자는 음적 종제라고 해서 암놈이란 이죠. 암놈들은 모든 걸 포용하고 참 순수하고 만인 기운들을 보듬어주고 하는 그 여린 기운인데, 이 여자가 계절이 바뀌어서 순놈의 계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쑥스러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남자가 감당 못하죠. 왜? 순놈이니까. 사람이 암놈과 순놈의 사이에는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 네. 중성이라고는 하나의 그 정거장 같은 스테이션이 있는데, 사람은 암놈이면서 쑥스러운 짓거리 하는 것과 순놈이면서 암스러운 짓거리를 할 때는 꼭 어떻게 돼요? 중성의 다리를 넘어가게 돼요. 중성의 다리. 중성의 다리도 불변의 다리죠. 중성은 중성으로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가다가 멈추고 또 약간 후퇴하고 또 가다가 멈추고 후퇴하고, 이것이 뭐예요? 자연의 계절과 같이 사람도 역시 암수의 구분에 의해서 또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때때마다마다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항상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들의 인생을 훔쳐보고 들여다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과 생활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저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안다고. 쟤는 어쩌고 저쩌고 다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신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눈을 뜨고 돌아 누워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일어나는지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일어나는지 누구나 그거 다 매일 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발을 내디딜 때 내가 오늘 문을 나갈 때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지 누가 그걸 미리 정하거나 계산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이란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하는 짓거리가 다 달라지겠죠. 그것이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토의 그 시기에서, 이건 화죠, 화. 이건 목이죠. 이렇게 또 가을이 되면 화의 기운으로 갑니다. 이 화는 오행상, 병화는 암놈이죠. 암놈의 기운으로 또 가는 거죠. 그것도 처녀죠. 그 밑에는 목은 호랭이죠. 그러니까 처녀의 호랑이입니다. 싸나운 호랑이가 아니라 시집 갈 만큼 나이 먹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호랑이라는 거죠. 암놈입니다. 암놈.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어린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의 시기를 넘어와서 이제는 처녀의 다 성장한 곧 시집 가고 모양 낼 만한 우리로 말하면 아가씨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랭이 시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놈이니까 암스러운 짓거리 할 거라 이런 얘기. 세상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알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실상을 보면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 속에 나라라는 하는 것도 때때에 주어진 일, 때때에 만들어진 일을 그렇게 행할 뿐, 실상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길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생명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순놈의 계절만 살면서 용감하게 살다 갈 것이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 없죠. 또 그것을 또 원해서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모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태어나고 또 그 계절이 당하면서 그 계절에 할 일을 하면서 때때의 변화에 응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도 어찌 보면 좀 감격스러운 일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오우 필승 코리아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연상하는 그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참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축구 4강전까지 올라갔는데 세계인들이 다 그 점을 쳤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 본선 32강에 들어왔지만 축구 전문가들도 32강에서 1승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당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이 히딩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방송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선수들의 기량은 1점씩 높아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32강에서 분명히 1승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16강까지는 우리들이 어떤 국민들의 바램이 있죠, 이제. 그렇게 인해서, 그래도 16강까지는 가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했는데, 16강 갔어요. 그런데요, 참, 16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탈락으로 보는 거죠. 네, 탈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4강을 우리가 한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신들의 대화에서나 나올 수 있고, 신들의 시대에나 있었던 얘기를 치부하는데, 그만큼 아주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6강에서 8강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8강에 들어서는 진짜 우리나라에게 거의 기대를 거는 사람, 즉 4강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거의 뭐 세계 언론 모두가 다. 근데 어떻게 해요? 4강에 올라갔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한 말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은 매일매일 1%씩 상향되는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한다고 했던 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루에 2점도 필요 없고 1점씩 1%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든 4강에 가서 이제 준결승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터키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터키 나라나 우리나 당시 구호가 그랬어요.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당시에 그 말이 왜 돌았냐 그러면 터키와 우리가 형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터키 나라를 형제 나라라고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터키에서는 우리나라와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방송국 인터뷰하는 걸 내가 이제 당시에 보니까 터키 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럼 6.25 때에 우리를 도와준 참전 그 국이라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조상 때부터 형제 나라라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우리 이제 배달국의 나라 시기에 그 아시아의 전체를 다 장악하던 우리는 한국이 12개의 나라가 있던 중에 한 나라가 터키 쪽 민족의 그 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말하자면 형제의 그 어떤
같은 가족, 으로서 이미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미 형제의 나라인 12나라에 속했던 나라더라고요. 야, 이 역사를 얘네들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지금 5,000년 전, 6,000년 전, 7,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터키와의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은 단군 조선 이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배달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 지금 제대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군조차도 신화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단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배달국의 시기에 당시에 12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터키였어요. 그들의 조상이 야 우리는 과거에 12나라의 한국에서 파생된 나라고 이 12나라의 한국은 다 같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그래도 지니고 있구나. 우리는 부끄럽죠. 왜? 조상들이 역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나마 꼴랑 알고 있는 게 단군 조선의 시기를 신화로 포장된 역사를 배워서 듣고 알고 있는 이 참담한 실정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터키하고 우리는 분명히 배달국의 시기에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한 가족 같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얘기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를 지금 배우거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 연구에 누가 뭐 돈이 안 된다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막 괴물 같은 투구, 막, 붉은 악마들 이름이 왜 나왔을까 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게 바로 배달국의 14대 천왕인 치우천왕, 즉, 전쟁의 신의 형상을 본땄다고 합니다. 아니, 단군 역사조차도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치우천왕, 배달국의 14대 천왕이 그 흉상을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도 그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역사 있구나. 치우천왕은 전쟁에 나가서 70번 전쟁에 70번 다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겼어요? 중국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는 헌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70번 70번 다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쟁의 신으로 떠봤다는 거예요. 치우천왕을. 그러면 지금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또 가지고 가대요. 아이고, 얼마나 쪽팔릴 일이에요. 예? 중국 역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자기들은 한때는 황제, 헌원이가 우리는 헌원의 자손이다. 그래 놓고는 그 헌원을 항상 70번 사서 70번 두들겨 깬 즉, 배달국의 치우천왕을 야, 우리 치우천왕도 우리 중국 땅에서 전쟁했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야. 자기 조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떼놈들이 중국 놈들이에요. 무조건 좋으면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왜 있어요? 네? 만리장성이 왜 있어요? 근방의 나라들, 즉 오랑캐들한테 침입받는다고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경까지 우리 옛 조상들의 땅에 북경
끝까지. 지금은 뺏겨서 갈 수 없는 산하니까 말할 수 없고 또 주장할 수 없지만 역사는 살아있는데, 왜? 글이 살아있어서 글이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요, 고대의 역사책 이런 것들은요 다 나와 있어요. 뭐 근자에 와서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뭐 케이팝이라든가 뭐 아리랑이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다 자기네 거래요. 아니 태권도도 자기네 거래요. 아니 그냥 주죠 뭐. 달라는 사람 주죠 뭐.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을과 혼백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거라서 자기들이 가져간다 온전히 쓸 수 있어요? 아이 하다못해 부채춤이 얼마나 이쁘고 멋있습니까? 아이 부채춤도 자기네 거래요. 아이 그렇게 다 가져가야 좋은 거는. 아니 또 얼마 전에 또 한글의 창제가 자기들이 한문을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글도 자기들이 또 만든 거래요.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죽은 놈들 볼타기를 칠질 않네 지금. 아이 참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놈들도 그냥 에? 역사대로 크게 3번씩이나 우리나라 침범한 거 아니에요? 에? 그러놓고도 시침 뚝 따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별로 잘못하고 지나간 일이다. 뭐 더 떠들지 말자. 과거를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갔습니까?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은 다릅니다. 때린 놈들은 때에 힘이 있어서 때렸다고 하겠지만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속에 품고 내가 못하면 자식에게, 그 자식이 못하면 그 자식에게까지라도 당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염력을 머릿속으로 담고 품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이 내려나니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선 백성들이 죽어갔습니까? 식민지 통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어갔으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말이니까 그렇지 정말로 발바닥 근질근질한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쳐들어가서 한번 주워받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때가 되면은 한방 일본 놈들 쳐내길 때 있을 겁니다. 또 그래 한방 또 때가 되면 중국놈들 퍼서 그냥 쳐서 엎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늘에서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하늘의 눈에서 거스릴 수가 없을 것이고 모든 일들은 때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참 거지 깡통 차고 얻어먹던 나라에서 이제는 남의 나라 원조를 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오래오래 누리려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또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지의 음양은 때때에 변합니다. 암놈이 변해서 순놈으로 가고 순놈이 변해서 암놈으로 오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나이로 가고 적은 사람이 많은 나이로 가고 이렇게 해서 천지의 모든 것들은 음이 음 속에 양이 양 속에 존재하면서 나라 속에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